이 똥개가 왜 이래? 철컥 벨트 버클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상철이가 백구를 향해 허리띠를 풀더니 휘두르려 했습니다. 백구는 윤 여사의 서류 가방을 입에 물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백구의 목에서 나는 소리는 짖음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나, 이게 자식아, 나. 상철이가 백구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백구가 깍 소리를 냈지만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걔가 미쳤나 봐요. 윤 여사라는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병원에서 돌아온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유방암 2기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을 3주 전으로.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6시, 저는 장터에서 반찬 장사를 마치고 마지막 버스를 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김치며 장아찌며 준비해서 장터로 나가면 온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63년을 살아온 이 몸뚱이가 이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덜컹덜컹 흔들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콕콕 쑤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환갑이 넘으면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가는 판인데 가슴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버스가 우리 동네 정류장에 섰습니다. 아줌마 다 왔어요.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랄랄. 낡은 정류장 의자 밑에서 하얀 덩어리가 번개처럼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구야. 저는 무릎을 굽혀 백구를 안았습니다. 5년 전 봄날, 남편이 은퇴하던 날 데려온 진돗개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손바닥만 했는데 이제는 제법 컸습니다. 새하얀 털에 까만 눈망울, 꼬리는 하늘을 향해 말려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기다렸지? 오늘 장사가 늦게 끝나서 말이야. 백구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축축한 혀가 볼을 스치는 느낌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이렇게 반겨주는 건 백구밖에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침에 사료 넉넉히 줬는데. 백구가 꼬리를 더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백구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우리 집은 동네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30평짜리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며 상추며 텃밭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 상철이가 은퇴하고 가꾸겠다고 했던 텃밭이었는데 정작 손질하는 건 저였습니다. 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현관에 남편 신발이 없었습니다. 또 어디 나갔나? 요즘 남편은 집에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이니 등산 모임이니 하면서 매일 나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빴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저녁이면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밤 9시,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백구야, 엄마가 밥 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백구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우적우적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에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한 접시. 혼자 먹는 밥이라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갈 뜨는데 가슴이 또 콕 쑤셨습니다. 아이고, 저는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옥자 할머니 유방 초음파 결과가 좀 이상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겠어요. 정밀 검사요? 그게 뭐 심각한 건가요? 일단 큰 병원 가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소견서 드릴게요. 간호사가 건넨 종이에는 유방암 정밀 검사 요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감기 한 번 크게 앓은 적 없었는데 암이라니. 여보한테 말해야 하나.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욱신욱신 아팠습니다. 브래지어를 풀 때도 쓰라렸습니다. 이거 진짜 병원 가봐야 되는데.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요즘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돈이 안 돌아. 연금 받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저축해 놓은 것도 금방 바닥나겠어. 그래도 우리 먹고 살 만큼은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다야? 나도 노후 자금 좀 제대로 마련해야지. 요즘 투자 좀 알아보고 있어. 투자? 그 말을 들으면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무슨 투자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 왜? 어디 아파? 가슴이 좀 통증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큰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큰 병원은 돈 많이 들잖아. 그냥 약국에서 파스 사붙여. 여보, 이게 파스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아, 시끄러워. 나 지금 중요한 거 보고 있어. 내일 복지관에서 투자 설명회 있단 말이야. 당신 병원비 마련하려면 나도 좀 돈을 벌어야지.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외면당한 것도 서러웠지만 혹시 정말 큰 병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마당에서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와랄랄. 백구가 갑자기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한테 이렇게 짖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이 똥개가 왜 이래? 남편이 짜증을 내며 백구를 발로 툭 찼습니다. 백구가 깍 소리를 내며 물러났지만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야, 조용히 해. 저는 얼른 나가서 백구를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쓰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저게 왜 저래? 날 보면 지저대. 피곤해서 예민한가 봐요. 저는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가 제품에 안기면서도 남편을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저는 백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걔는 사람보다 감각이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낌새를 채는 걸까요? 남편이 벗어놓은 등산복을 정리하려다가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늘 맡던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낯선 향수 냄새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저는 옷을 코에 가져갔습니다. 분명히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향수 같은 거 바른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불안한 마음에 저는 옷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읍내 외곽에 있는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커피 2잔, 케이크 1조각. 2잔? 남편은 복지관 간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게이트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커피를 2잔이나 마신 겁니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제 가슴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옥자 환자분?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유방에 혹이 있습니다. 크기가 제법 되고 위치도 좋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그럼 암인가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기 정도로 보입니다. 이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수술비만 해도 1,0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1,000만 원. 저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저축해 놓은 것도 얼마 없었습니다. 장사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일단 조직 검사 예약부터 잡으시죠.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천리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건가? 이제 얼마나 살 수 있는 건가? 버스가 우리 동네 정류장에 섰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와랄. 백구가 여전히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백구야. 저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몸이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건 백구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쁘다고 생각했던 노을이 오늘따라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 만나. 서류 준비해 올게. 응, 믿어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안방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귀에서 뗐습니다. 왔어? 언제 왔어? 방금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복지관 사람. 투자 관련해서.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남편한테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이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안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너무 밝아서 남편 얼굴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저녁 늦을 거야. 어디 가는데요? 복지관. 투자 설명회. 남편이 서둘러 나가려는데 현관에서 백구가 또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이게 진짜. 남편이 백구를 향해 손을 들려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가 계속 대문 쪽을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아빠가 왜 싫어? 백구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도 장사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남편한테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백구가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백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 안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8시, 9시, 10시가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대문이 열렸습니다. 와랄랄. 백구가 현관에서부터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이 시간에? 복지관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투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었네. 투자 이야기를 술집에서 해요? 아,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나 피곤해. 남편이 신발을 벗으려는데 백구가 남편 바지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 와랄. 이 똥개놈이. 남편이 백구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야, 조용히 해. 백구가 제 품에서도 계속 남편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백구를 달래면서 남편이 벗어놓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남편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건 남편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사진. 남편과 어떤 중년 여자가 볼을 맞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건 복지관 댄스 동호회 사람이야. 댄스 동호회? 저는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도 만나요. 사모님, 집 담보대출 서류 준비됐죠? 우리 노후는 이걸로 끝이에요. 믿고 맡겨주세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남편이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알 게 뭐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낯선 여자한테 맡긴다고요? 낯선 여자가 아니야. 윤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고. 투자 전문가요? 사기꾼이겠죠.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배신이었지만 집까지 담보로 잡힌다니. 나 암이에요. 나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유방암 2기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백구가 제 곁으로 와서 제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벌써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짧은 글씨였습니다. 생각을 해본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생각을 해본다니. 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백구야, 엄마랑 밥 먹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백구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주고 저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또 쑤셨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옥자 환자님, 조직검사 예약일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꼭 공복 상태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때 가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암인지, 몇 기인지, 얼마나 퍼진 건지.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 볼까? 아들 민혁이가 생각났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손주는 아직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커리어 우먼이라 아이를 늦게 낳겠다고 했습니다. 민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왜? 민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바쁜데 빨리 말해.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요즘 식당 장사가 안 된다고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돈 갚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 아프신데? 병원에서 유방암 검사를 받아보래. 암요? 진짜 암이에요?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가능성이 높대.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치료비 많이 들어요. 우리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민혁아, 엄마가 돈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무섭고 외로워서. 엄마, 죄송한데 저 지금 손님들 와서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한테도 외면당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구야. 저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만이 제 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복지관 간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윤 여사라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왈왈왈. 백구가 또 짖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백구는 남편만 보면 지저댔습니다. 저게 좀 어떻게 안 돼? 매일 나한테 지저대.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백구를 달랬습니다. 백구야, 조용히 해.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이요? 투자건이 거의 확정됐어. 윤 여사가 괜찮은 상품 소개해줬는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연 20%는 나올 것 같아. 연 20%.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요즘 은행 적금도 연 3%가 안 나오는데. 여보, 그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윤 여사가 전문가라니까. 그 사람 아는 사람들 다 돈 벌었대. 그래도 조심해야죠. 집까지 담보로 잡힌다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얘기 어떻게 알았어? 당신 휴대폰에서 봤잖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한다고. 아, 그건 말이야. 당신 수술비 마련하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당신 암 치료비 어떻게 마련할 건데? 지금 우리 저축한 거 얼마 없잖아. 이번에 투자해서 돈 좀 벌면 당신 수술비도 내고 우리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일석이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수술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는다고요? 그럼 투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실패할 리 없어. 윤 여사가 보증한다니까. 그 여자를 왜 그렇게 믿어요? 당신은 투자를 모르니까 그래. 요즘 세상에 돈이 돈을 버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저축만 해봐야 얼마나 모이겠어. 남편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아서 투자를 한다니.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 말만 믿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백구야, 우리 어떡하지? 백구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가슴 통증도 심했지만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집이 날아가면 우리는 어디서 살지?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다니며 월급 모으고 저도 장사하며 푼돈 모아서 30년 만에 마련한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남편이 도박하듯 투자에 걸겠다는 것입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서류 준비 다 됐어. 내일 법무사 사무실로 가면 되지?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마누라는 내가 설득할게. 저는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을까? 네, 그 레스토랑 어때? 응, 좋아. 그럼 7시에 봐. 남편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조직 검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지만 남편은 바쁘다며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갔다 와.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백구가 정류장에서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백구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바늘을 꽂아 조직을 떼어내는 검사였습니다. 아팠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읍내 외곽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레스토랑이 하나 보였습니다. 남편이 전화 통화에서 말했던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있을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봐야 할까요? 남편의 뒷모습을 직접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레스토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레스토랑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남편과 중년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곱게 손질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도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저를 반겼습니다. 백구야. 저는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구가 제 눈물을 핥아줬습니다. 백구야,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와랄랄. 백구가 현관에서부터 지저댔습니다. 이게 진짜 미치겠네.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복지관. 거짓말 마세요. 레스토랑에서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봤다고? 윤 여사랑 손잡고 있는 거 봤어요. 두 분이 얼마나 다정하게 웃으시던지. 그건 사업관계야. 사업관계가 손을 잡나요?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오해요? 두 번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요? 집 담보대출 서류는요?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건요? 그건 다 당신 수술비 마련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내 수술비 때문에 다른 여자랑 손잡고 웃는 거예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나도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섭단 말이야.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회사에서는 부장이었는데 나와 보니까 그냥 늙은 사람일 뿐이야. 윤 여사는 나를 인정해줘. 내 말을 들어줘. 그래서 집까지 담보로 잡아요? 우리 평생 모은 재산을 도박에 걸어요? 도박이 아니라 투자라고. 같은 말이에요. 당신이 투자를 뭘 알아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으면서. 그 말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 나 월급쟁이였어. 그래서 뭐? 당신은 평생 장터에서 반찬이나 팔았잖아. 우리 둘 다 별거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뭐?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요. 보기 싫어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나가? 여기 내 집인데? 내 집이기도 해요. 나도 평생 일해서 이 집 장만했어요. 당신 혼자 산 집 아니에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남편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이놈의 자식이. 남편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백구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백구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이 빗자루를 내려쳤지만 제가 백구를 감싸 안았습니다. 비켜. 싫어요. 백구는 죄가 없어요. 남편과 제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남편의 외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 카페 영수증, 꽃집 영수증. 저는 그것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꽃도 사줬어요? 그 여자한테? 그건 나한테는 평생 꽃 한 송이 안 사주더니 그 여자한테는 장미꽃을 사주네요. 저는 영수증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저는 백구를 안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구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만이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없이 나갔습니다. 저도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옥자 환자분 유방암 2기로 확진됐습니다. 종양 크기가 3cm 정도 되고 림프절로 전이된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수술 일정 잡으시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술비만 1,500만 원 정도 들고 항암 치료까지 하면 총 2천만 원은 넘을 겁니다. 2천만 원.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죽는 건가? 나 이제 죽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미녀가 엄마가 암 확진 받았어. 이 길에 수술비가 2천만 원 넘게 든대. 엄마가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빠 좀 말려줘. 아빠가 지금 이상한 투자에 빠져서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남편의 외도와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인데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녀가 그게 사기야. 집이 날아갈 수도 있어. 엄마, 죄송한데 저도 지금 빚 갚느라 정신없어요. 식당 운영비 대출 받은 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요. 저도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엄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세상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백구가 저를 반겼습니다. 백구야, 너만 있구나. 엄마 편은 너밖에 없어. 저는 백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야 해. 같이 가자. 왜요? 집 담보대출 서류에 당신 도장도 찍어야 해. 싫어요. 안 찍어요. 왜 그래? 당신 수술비 마련하는 건데. 그 돈으로 수술할 생각 없어요. 차라리 그냥 죽을래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죽겠다고? 네, 죽을래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듯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려 했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법무사 사무실. 서류 처리하러. 내 도장 없이 어떻게 해요? 내 명의로라도 일단 진행할 거야. 남편이 대문을 나서려는데 백구가 바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와랄랄. 이 똥개가 또. 남편이 백구를 발로 찼습니다. 백구가 깍 소리를 내며 물러났습니다. 백구야. 저는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가 다친 데는 없었지만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당신 백구 다치게 하면 안 돼요. 내 갈 길 막는 게가 문제지. 남편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야, 아프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백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아프지만 괜찮다는 듯이. 저는 그날 장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백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다 됐어. 서류 처리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대출. 집 담보로 5천만 원 받았어.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도장 없이 어떻게 대출을 받아요? 내 명의로 받았어. 윤 여사가 보증 서주고.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야. 이 돈으로 투자하면 1년 안에 억대 수익 난다고. 그럼 당신 수술비도 내고 우리 노후도 보장되는 거야. 보장이요? 사기당하는 거죠.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당장 취소해요. 대출 취소하라고요. 나 이미 계약했어. 내일이면 돈이 들어와. 그 돈 윤 여사한테 주는 거죠? 그 여자가 가져가는 거죠? 투자 수익금 받으면 다 돌려받아.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백구가 짖으며 남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와랄랄. 이 개자식이. 남편이 백구를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백구를 감쌌습니다. 백구한테 손대지 마요. 그럼 당신이 개 데리고 나가. 저게 보기 싫어.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백구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백구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요? 바쁜데. 미녀가 아빠가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5천만 원. 네. 진짜요? 응. 그 돈을 투자한다고 해. 윤 여사라는 여자한테 맡긴대. 엄마, 그거 사기 같은데요? 나도 알아. 그런데 아빠가 말을 안 들어. 내가 좀 말려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빠랑 직접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 미녀가.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이라도 말리면 남편이 정신을 차릴까 싶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안방에 계셔.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었는데 집 담보로 대출 받으셨다고요? 그래, 받았어. 그게 어쨌다고? 아버지, 그거 위험한 거 아세요? 투자가 실패하면 집 날아가요. 실패 안 해. 윤 여사가 보증했어. 윤 여사가 누군데요? 아버지가 그 사람 얼마나 아신다고 5천만 원을 맡기세요? 너는 뭘 알아? 어린 것이? 어린 것이요? 아버지, 저 35이에요. 사업도 해봤고 투자도 해봤어요. 연 20% 수익률은 말이 안 돼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야. 윤 여사는 전문가라고.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홀린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도 화를 냈습니다. 뭐, 홀렸어? 너 지금 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그거냐? 엄마가 암 걸렸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에 날리시면 어떡해요? 그 수술비 마련하려고 투자하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투자에 넣으면 어떡해요? 수술은 언제 해요? 부자가 싸우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세요. 그래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엄마 수술비는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친구들한테 좀 빌려볼게요.
미녀가 너도 힘든데 어떡해. 엄마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아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아들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 미녀가. 정말 고마워. 엄마는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만 받으세요. 알겠죠? 그래, 알았어. 아들은 그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요? 윤 여사 만나러. 돈 전달해야 해.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 돈을? 그래. 오늘 계약서 쓰고 투자금 넣는 날이야.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늦어. 여보, 제발. 이게 마지막이에요. 가지 마세요. 왜 자꾸 방해해? 당신 수술비 마련하는 건데. 수술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백구가 짖으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와랄랄. 이게 진짜. 남편이 나가려는데 백구가 남편 바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남편이 백구를 발로 찼습니다. 꺄앙. 백구가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나자빠졌습니다. 백구야. 저는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가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타서 나가버렸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저는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가 낑낑거렸습니다. 뒷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동물병원 가야 돼. 저는 백구를 안고 동네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삐끗한 정도였습니다. 약 드리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백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를 마당에 놓아주고 사료를 줬습니다. 백구야,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다. 미안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점심때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계약 끝나고 윤 여사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 여자랑 또 저녁을 먹어요? 사업 파트너잖아. 당연히 저녁도 같이 먹지. 사업 파트너가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하나요? 아씨, 또 시작이네. 끊는다. 뚝.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는 못 놔둬.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그 돈을 날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저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서류를 찾았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어보니 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집 담보 대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 서류를 더 뒤지니 투자 계약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윤 여사와 남편 사이의 계약서였습니다. 연 수익률 20% 보장, 원금 보장,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걸 믿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미녀가 이거 봐. 아빠가 이런 계약하려고 해. 한참 후 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사기예요.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이런 계약서는 법적 효력도 없대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에? 네. 윤 여사라는 사람, 보이스피싱 조직일 수도 있어요. 엄마, 아버지 말리세요. 제가 지금 내려갈게요. 응, 알았어.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8시, 9시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10시쯤 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왈왈왈. 백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자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바로 윤 여사였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윤 여사가 집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만 들렀다 갈 거야. 뭐라고요? 우리 집에 그 여자를 데려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여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윤미선이라고 해요. 박 사장님이 늘 사모님 칭찬을 하시길래 한번 뵙고 싶었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요. 사모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투자 상담가예요. 박 사장님의 노후를 위해서. 시끄러워요. 나가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구도 윤 여사를 향해 맹렬히 지저댔습니다. 왈왈왈. 어머, 걔가 왜 이래요? 윤 여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구야, 조용히 해. 남편이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짖었습니다. 여보, 윤 여사 잠깐만 안으로 모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미쳤어요? 이 여자를 우리 집에 들여요? 당신이 뭔데 내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요? 당신 정부잖아요. 뭐라고? 다 알아요. 당신이 이 여자랑 손잡고 데이트하고 꽃 사주고 다 안다고요. 윤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모님, 오해예요. 저는 오해 아니에요. 당신 우리 집 담보로 돈 뜯어내려는 거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말에 윤 여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사모님 말씀 조심하세요. 사기꾼이라니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요? 연 20% 수익률 보장한다는 게 증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죠. 저희 투자 상품은 검증된 거예요. 거짓말. 당신 같은 사기꾼 때문에 사람들이 재산 날려요. 저는 윤 여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윤 여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흥분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특히 암 환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암 걸린 거 어떻게 알아요? 박 사장님한테 들었죠. 불쌍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내 수술비 마련하려고 애쓰는데 아내는 오히려 방해만 하고. 뭐라고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 여자한테 내 얘기를 다 했어요? 그게 내가 암 걸렸다는 것도,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저의 아픔을 이용해서 이 여자한테 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당신,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백구가 윤 여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윤 여사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입에 물고 늘어졌습니다. 왈왈왈. 어머, 이게가. 윤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윤 여사가 가방을 빼려 했지만 백구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나. 남편이 백구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끝까지 가방을 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아들 민혁이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님. 네. 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미선 씨 맞습니까?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경찰이 윤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 통장 거래 내역 다 확인했어요. 여러 명한테 돈 받아서 빼돌렸더군요. 윤 여사가 끌려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백구가 윤 여사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계약서와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윤 여사를 데리고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백구가 제 발치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우리 집을 지켰구나. 백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 수술비 마련하려고.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혁이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버지가 속은 거예요. 윤미선이라는 여자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이미 5명한테 돈을 받아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5명?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의뢰해서 조사했어요. 윤미선은 복지관에서 중년 남성들을 타깃으로 접근했어요. 외로운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투자 이야기로 돈을 뜯어냈죠.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속았다고? 네, 아버지. 그럼 5천만 원은? 다행히 아직 윤미선한테 넘어가기 전이에요. 가방 안에 현금 봉투 있었죠? 그게 아버지 돈이에요. 경찰이 압수했으니까 조사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집사람 수술비 마련하려고. 아버지, 그건 핑계예요. 민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윤미선한테 빠지셨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좋으셨던 거잖아요. 엄마는 그냥 핑계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혁아, 아빠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민혁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제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돈 빌렸어요. 1,000만 원 마련했어요. 민혁아, 내가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갚을 수 있어요. 엄마는 걱정 마시고 치료만 받으세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민혁이가 저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세요. 알겠죠? 그래, 알았어. 민혁이는 그날 밤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저는 작은 방에, 민혁이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혁이가 소파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돈 좀 빌려야 할 것 같아. 엄마 수술비 때문에. 응, 1,000만 원. 내가 모아둔 돈 좀 써도 될까? 민혁이의 아내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식당 자금 대출금 갚느라 우리 저축한 거 다 썼잖아. 그래도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야 해. 응, 고마워. 사랑해. 민혁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기 저축한 돈까지 털어서 저를 도와주려 한다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받나?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이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수술 예약 잡아놨어요.
수요일 오전 9시요. 제가 그날 내려와서 같이 있을게요. 그래, 고마워. 엄마, 힘내세요. 수술 잘 받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민혁이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받은 수술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유방암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진행됩니다. 수술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입원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수술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구를 안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백구야, 엄마가 수술 받고 나면 괜찮아질까?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만약 죽으면 너는 누가 돌봐주지? 백구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백구야,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아야겠어. 너를 위해서라도 수술 잘 받고 살아야지. 저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도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일 수술이지? 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윤미선한테 속아서 당신을 아프게 하고 집안을 망칠 뻔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은퇴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회사에서는 부장이었는데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당신한테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요? 당신이 직접적으로 무시한 건 아니지. 그런데 당신 눈빛에서 느껴졌어. 아, 이 사람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눈빛.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윤미선이 좋았어. 그 여자는 나를 인정해줬거든. 박 사장님 멋지세요. 박 사장님 똑똑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그냥 호구였어. 돈만 뜯어낼 호구.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당신 아플 때 옆에 없었고 오히려 고통만 줬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알아. 당연해. 하지만 내일 수술은 같이 가줘요. 정말 무서워요. 혼자는 못 가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꼭 옆에 있을게. 수술 잘 받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안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민혁이가 새벽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저는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백구야, 엄마 병원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로 올라가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옥자 환자분, 수술실로 가시죠.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하고 와요.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민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람 힘내. 잘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복도가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옥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저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등에 전해졌습니다.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10부터 거꾸로. 19, 8.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옥자 환자분, 깨어나세요.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병실로 올라가실 거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민혁이와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사람, 두 사람이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대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어요. 민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오셨습니다. 이옥자 환자분, 조직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종양을 다 제거했고 림프절 전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제때 수술 받으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민혁이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백구가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랄. 백구가 달려와 제 주위를 뱅뱅 돌았습니다. 백구야, 엄마 왔어. 보고 싶었지? 저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항암 치료 받아야 해. 조금 힘들겠지만 백구 때문에 견딜 거야.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있었으니까요. 매일 해질녘이면 백구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매일 제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집사람, 오늘 기분이 어때? 좀 나아요. 다행이다. 내가 미역국 끓였어. 먹어봐. 남편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맛은 별로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사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굴어서 당신을 고생시켰어.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당신한테 잘해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부부로.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봐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 어. 남편이 뒷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미녀가 119.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남편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 처치는 했지만 후유증이 남을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요? 반신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윤미선 사건과 재수술, 그 모든 게 남편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며칠 후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재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긴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옥자 환자분,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피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버스가 우리 동네 정류장에 섰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와랄, 백구가 여전히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백구야, 오늘도 엄마 기다렸어? 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대. 백구 덕분이야. 백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백구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옥자씨.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암 이겨내신 거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서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응, 왔어요. 오늘 병원에서 완치 판정 받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왼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도요. 재활 치료 힘들죠? 괜찮아. 나는 당신보다 덜 아파. 남편이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시금치나물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어 식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색하게 밥을 떴습니다. 내가 떠줄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남편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재활 선생님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백구가 식탁 밑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만 보면 짖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밥을 다 먹고 저는 백구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습니다. 백구가 우적우적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사람,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 산책이요? 응. 백구도 데리고 정류장까지만. 좋아요.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앞장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평화로웠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의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암 진단을 받고 혼자 울었던 그 의자.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제 옆에 있었습니다. 백구는 우리 발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정말 바보같이 굴었어. 윤미선한테 속아서 당신을 아프게 하고.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평생 기억할 거야. 내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는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눌한 손놀림으로 제 손을 찾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손을 피하려 했습니다.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천천히 일어나서 남편의 휠체어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마비된 오른손에 자신의 머리를 살며시 비볐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백구야. 백구는 자신을 때렸던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편 곁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아저씨가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듯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백구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 위로 제 손을 포겠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머리를 함께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집사람, 저기 봐. 북극성? 어디요? 저기. 제일 밝게 빛나는 별. 저는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정말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우리가 저 별처럼 되자. 어두운 밤에도 빛을 잃지 않고 서로를 비춰주는 거야.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백구가 우리 발치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동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마지막 버스였습니다. 저희는 안 타요. 저는 기사님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이 웃으며 출발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갈까요? 조금만 더 있자. 이 순간이 좋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류장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혁이가 며느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우리 아이 생겼어요. 3달 됐대요. 정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배를 보니 조금 볼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언제 태어나? 겨울쯤이요. 12월이래요. 아이고, 좋다. 정말 좋아.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장모님, 우리 엄마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요. 그럼요. 당연하죠. 며느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님이 암을 이겨내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휠체어에 앉아서 손자를 기다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 빨리 보고 싶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안겨드릴게요. 민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민혁아, 고기 더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 당신도 많이 먹어야지. 뱃속에 아기 있잖아. 네, 어머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 상의한 게 있는데요. 뭔데? 저희 식당이 요즘 장사가 잘 돼서요. 빚도 다 갚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려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요. 아니야, 그런 거 안 받아. 너희가 쓰렴. 안 돼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민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가고 저는 남편과 마당에 앉았습니다. 백구도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변했네요. 그러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야.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뭔데? 가족이요. 서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백구. 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백구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망했을 거예요. 맞아. 백구가 영웅이지. 남편이 백구를 쳐다봤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우리 집을 지켜줘서. 남편이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백구가 남편의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과 함께 재활 치료를 다녔습니다. 남편의 오른팔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 봐봐. 손가락 움직여. 정말? 어디 보자. 남편이 오른손 검지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큰 기적이었습니다. 대단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가능한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양손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이에요. 애 낳으려고요. 정말? 우리 지금 갈게.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서 손을 비비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순산하게 해주세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요? 네. 3.2kg이에요. 저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우리 강아지 같은 손주. 잠시 후 민혁이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손주예요. 저는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휠체어에서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할게. 우리는 그렇게 손주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받았어요. 그러게. 암도 이겨냈고, 손주도 받고, 이제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손주 잘 키우는 거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사람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백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손주 봤어. 너무 예쁘더라.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곧 손주 만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털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여보, 저 별 봐요. 응, 북극성이지. 우리가 저 별처럼 되었나 봐요. 서로를 비춰주는 별. 그러게. 우리 참 많이 변했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백구가 우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백구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살자. 오래오래.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몇 달 후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류장까지 가서 해가 지는 걸 보는 게 우리의 일과가 됐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저는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손주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백구야, 와봐. 내가 지켜준 우리 손주야. 백구가 다가와서 손주를 조심스럽게 냄새 맡았습니다. 손주가 백구의 코를 만졌습니다. 강아지. 손주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래, 백구야. 착한 백구.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과 며느리, 손주, 그리고 백구. 엄마, 행복하세요? 민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청 행복하지. 다행이다. 1년 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우리가 이겨냈잖아. 다 함께.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진 찍을까요? 좋지. 민혁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떴습니다.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백구가 앞장섰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서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마지막 버스 놓쳤네요. 괜찮아. 우리는 갈 곳이 없잖아.
여기가 우리 집이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구가 우리 발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별을 보는 백구의 눈에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백구야, 넌 우리 천사야. 우리 가족의 천사. 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타실 거예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안 타요. 저희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버스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지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늙고 병든 새 생명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밤을 보냈습니다. 별이 떠 있는 하늘 아래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기 있었으니까요. 서로의 온기와 백구의 사랑과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정류장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